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수법사 통합과정 이영탁입니다. 저는 오늘 어텐션 메커니즘을 BCI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텐션 메커니즘은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즉 어떤 부분에서 어텐션 해야 하는지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중요한 피처들을 추출하고 분류만 해왔다면 어텐션 메커니즘은 입력된 태스크의 어떤 시점에 혹은 어떤 주파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학습시키는 것이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 방법은 모델의 정확도를 올려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상 궁금해하는 왜 결과가 잘 나왔는지 혹은 결과가 왜 안 좋았는지에 대한 해석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래의 그림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자연어 처리에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의 예시입니다. 보시면 세 가지 관점에 따라 학습을 수행했을 때 어떤 단어의 어텐션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 로케이션이라고 하면 룸 아니면 로케이션, 프라이스 등등의 어텐션이 가게 되고 호텔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깔끔했는지에 대해서 학습이 된다면 나와 있는 것처럼 클리니스트, 클린, 베스룸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나 깔끔함에 대한 단어들이 어텐션 되게 되고 호텔 서비스라고 한다면 서비스, 엑설런트 아니면 장소들이 얼마나 엑설런트 했는지 아니면 클린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의 어텐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모두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BCI 성능을 높이고 분류의 어떤 부분들이 중요했는지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입니다. 두 논문은 올해 2월 IEEE TNSR에 게재된 논문이고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528,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Q1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이미지 기반의 오토 이미저리 BCI 연구입니다. 총 2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5클래스 오토 이미저리를 수행을 하였고 총 500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마다 100개의 트라이얼이 존재합니다. 프리프로세싱은 저희가 많이 하는 커먼 에버리지 레퍼런스나 파워에 대한 잡음을 없애는 밴드 리젝트, 그리고 특정 주파수를 추출하기 위한 밴드 패스 필터, 그리고 아티팩트를 제거하기 위한 AAR 필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분류에 사용된 모델은 타임 디스트리뷰티드 어텐션 모델이라고 해서 어텐션을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태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타임 디스트리뷰티드 어텐션 모델은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스플릿입니다. 이 해당 단계는 모델의 뒷부분인 이 LSTM 레이어를 위한 부분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징을 추출하는 모델이 이 LSTM이라서 이 LSTM에 맞춰서 이 데이터들을 스플릿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데이터를 T1, T2, Tn까지 해서 세그먼트를 나눠주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OVR입니다. OVR은 멀티클래스 분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왼쪽의 그림처럼 하나의 클래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클래스를 하나로 묶어서 멀티클래스 분류를 투클래스 분류로 변환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5클래스를 풀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의 OVR 인포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FBCSP입니다. CSP는 보통 모토 이미지 분류에 많이 사용되는 특징 추출 방법인데 왼쪽의 그림처럼 잘 분리되지 않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아이젠 밸류를 이용을 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좌표축을 변화시켜 잘 분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원래 보통 CSP는 하나의 밴드에 대해서 하나의 주파수 밴드에 대해서만 변환을 해주게 되는데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이 FBCSP 방법은 아래 그림처럼 여러 밴드에 대해서 CSP를 각각 해줘서 피처의 개수를 많이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모델에서는 4에서 38Hz를 4Hz 단위로 2Hz씩 오버를 해가면서 CSP 피처를 뽑았고
총 16가지의 밴드에 대해서 CSP 피처가 추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디스트리뷰티드 어텐션 모듈입니다. 앞서 추출된 이런 피처들에 대해서 이 클래스들을 잘 분류해주는 중요한 피처와 밴드를 추출해주는 모델입니다. 이게 앞서 이 스플릿 트라이얼 부분에서 타임마다 데이터를 스플릿 해줬기 때문에 이 타임마다 해당 모듈을 이용을 해서 중요한 피처, 중요한 프리퀀시 밴드가 추출되기 때문에 이런 타임 디스트리뷰티드 어텐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 들어가는 인풋은 16바이 4바이 5인데 이건 각각 이제 필터 밴드 아까 16개의 밴드로 나눴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CSP 피처 이거는 앞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 CSP를 뽑게 되면은 채널 개수만큼 특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상위에서 좋은 피처들 4개를 뽑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OVR은 아까 5 클래스를 각각 한 클래스 그리고 나머지 클래스로 나눠서 분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5가지 정보 인포메이션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모듈에서 클래스 어텐션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밴드 어텐션을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CSP 피처, 가장 중요했던 필터 프리퀀시 밴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모듈을 지나고 나면 LSTM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스플릿 됐던 거에 시간순에 따라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순에 따라서 LSTM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고 이 추출된 피처들을 분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트라이얼을 여러 개로 스플릿 했지만 이 LSTM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 트라이얼에 하나의 결과만 오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기타 연구들에 비해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5 클래스 분류는 찬스 레벨이 20%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46.8% 정도의 분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제안하는 모델에서 특정 요소들을 하나씩 제외해가면서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각 요소들은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어텐션 모듈, 그리고 LSTM 레이어였고요. 요소가 하나라도 비게 되면 분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들을 미루어 봤을 때 단순히 어텐션 모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텐션 모듈과 LSTM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함께 사용해서 타임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은 모델의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 이 위쪽 그림의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이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모두를 확인해 봤을 때 확실히 오버피팅을 많이 줄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F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00%에 가까운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어텐션 LSTM, 이 디스트리뷰티드 어텐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밸리데이션과 트레이닝 데이터의 분류 정확도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OVR과 FBCSP로 추출된 특징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뮤밴드를 포함한 이 10에서 16Hz 사이의 이 특징들이 5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5 클래스로 분류해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CSP 피처에 대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필터 밴드에 대해서 봤을 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연구는 EEG와 NIRS 하이브리드 연구입니다. 분류는 총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하나는 모터 이미저리와 레스트, 하나는 렌탈 스매틱과 레스트였습니다.
본 연구는 특이하게 이 FNIRS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분류에 사용한 게 아니라 템포럴과 스페셜 정보를 추출을 해서 EEG 분류를 수행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템포럴과 스페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EEG와 NIRS 데이터에 대해서 3D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컨스트럭션을 하면서 채널과 채널 사이에 이런 회색으로 빈 부분들을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델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인데, 상단의 레이어들이 바로 이 FNIRS를 이용한 가이디드 어텐션 부분입니다. 모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FNIRS는 모델 트레이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EEG와 NIRS를 합쳐서 가이디드된 이 하이브리드 모델만 EEG와 함께 모델 트레이닝에 관여하게 되고,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 FNIRS와 EEG를 통합해주는, 정보를 통합해주는 FGA와 TAP 모델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P와 FGA 모듈의 내부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TAP는 템포럴과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고, FGA는 TAP에서 추출된 인포메이션들을 EEG 피처와 합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선 모델을 사용한 결과 EEG와 FNIRS를 단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ESNet과 FSNet은 아래 그림처럼 하이브리드 부분을 제거하고 이 컨볼루션 레이어 부분만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확실히 EEG만 사용했을 때와 FNIRS를 사용했을 때보다 분류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EG의 피처와 FNIRS를 이용해 만든 가이디드 어텐션 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EG 피처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EEG 단일로도 태스크 간의 차이를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FNIRS를 이용을 해서 특정 스페셜 정보에 대한 가이드를 이용을 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FNIRS 피처를 보면 MA는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강한 어텐션을, MI 태스크에서는 좌우 모터 코텍스에서 강한 어텐션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신경생리학적으로도 합리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연구들은 모두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분류에 기여하는 중요한 피처들을 추적하고 신경생리학적인 해석까지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LRP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모델 트레이닝 단계에서부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러한 모델들은 특정 시간이 긴 데이터, 예를 들면 캐드 연구에 사용하는 레스팅 스테이트 같은 데이터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은 단순히 샘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전체 시간을 그냥 입력 데이터로 넣어서 모델 훈련에 대한 시간적인 소모도 줄이고, 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가지는 오버피팅 문제도 걱정 안 할 수 있고, 신경생리학적 해석도 함께 할 수 있으니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데이터인 BRL 데이터도 특정 시점, 특히 대답을 듣는 중이거나 대답을 들은 직후의 데이터 중 어떤 데이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키워드,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중요한 역할이 되는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지 등을 해석하는 데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제 연구에서도 단어를 외우기 전과 외우고 있는 시점의 데이터를 함께 입력 데이터로 넣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혹은 함께 쓰는 게 합리적인지 따로 쓰는 게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지 생각해보면 연구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